돈 없이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의 본질은 무엇일까? 살다 보면 사람에게 느끼는 끌림이 단순히 겉모습이나 돈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물질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의 매력이나 진심 어린 배려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죠.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는 화려한 선물이나 그럴듯한 외모가 마음을 흔들었다면 이제는 작은 배려와 함께하는 편안한 대화가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자의 매력에 유독 쉽게 빠져드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끌리는 매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다르겠지만 그 중에는 유독 상대방의 따뜻한 배려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값비싼 선물이나 특별한 외모가 아닌 자신을 이해해주는 진심 어린 태도나 사소한 행동에서 깊은 매력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행동이나 말투 혹은 짧은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잘 알아채지 못할 사소한 피곤이나 고민을 눈치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이 열리곤 합니다. 그건 그 순간에 전해지는 진심이 다른 어떤 선물보다 깊은 감동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들면서 과거와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쉽게 느껴지지 않았던 삶의 무게와 책임감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편안함과 공감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화려한 외모나 큰 재산보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여성들은 돈이나 겉모습 대신 그 사람의 태도와 성품, 그리고 자신과의 진솔한 연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여성들은 경제적인 요소에 관계없이 남성의 진정성에 마음이 열릴까요? 이러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성의 매력 요소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물질적인 부담 없이도 여성들에게 큰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남성의 매력을 깊이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매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지니고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던 그 사람, 특별한 선물 없이도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해졌던 순간들 말입니다. 혹시 그때의 특별한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의 요소들, 그리고 그들이 유독 쉽게 끌리는 남성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혹시 유혹의 약한 얼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생김새가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이게 꽤 흥미롭지 않나요? 사실 이는 단순한 속설이나 미신이 아니라 관상학이라는 학문에서 다루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끄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나 성향을 알고 싶어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상학적인 지식은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관상학은 단순한 오락적인 요소를 넘어서서 사람들 간의 관계와 이해를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관상학에서는 눈, 코, 입 등 얼굴의 각 부분을 통해 그 사람의 기질이나 운명을 읽어내곤 하는데 특히 눈과 입이 그 사람의 성향을 잘 드러낸다고 합니다. 유혹의 약한 얼굴 역시 이런 관상학적 요소에서 비롯된 개념이죠. 물론 모든 것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알고 나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관찰하게 되고 그들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유혹에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눈매, 눈빛, 입꼬리, 그리고 입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호감이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은 눈매와 눈빛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관상학에서는 특히 눈을 통해 그 사람의 성향을 읽어내곤 합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즉 마음을 쉽게 여는 분들은 눈매가 대체로 부드럽고 둥글며 살짝 처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런 눈매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경계를 덜 느끼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눈매가 순하고 따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부드러운 눈매는 타인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전달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쉽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누군가가 조금만 친절하게 다가와도 금세 마음을 열고 그에 호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성향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여러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빛도 관상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감정이 잘 드러나는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호감과 따뜻한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도 쉽게 끌리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나 배려에도 마음이 열리기 쉬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그저 가벼운 칭찬을 들었을 때도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호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분들은 대화에서 상대방이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어도 그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쉽게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꼬리도 꽤 큰 역할을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형태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친근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들 역시 상대방의 호감을 자연스럽게 얻는 편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를 보고 웃는 입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렇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사람들은 매사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상대방에게도 편안함을 전달하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데 익숙해지곤 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은 그 미소 덕분에 쉽게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게 만드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호감을 쉽게 사고 호감을 받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상대방의 가벼운 친절이나 관심에도 금세 끌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이런 성향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술의 두께도 관상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입술이 도톰하고 살짝 풍성해 보이는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활발하고 상대방과 깊은 감정을 주고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쉽게 감동하고 정서적인 연결을 원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유대에 끌리기 쉽다고 하죠. 이렇듯 입술이 도톰한 사람들은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감정적인 교류가 깊어지기 쉽고 그로 인해 작은 호의나 친절에도 쉽게 마음이 움직이곤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성향과 행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힌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관상학적으로 본다면 눈매가 부드럽고 둥글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혹에 약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감정적인 지지를 보여주면 마음을 쉽게 열고 그 매력에 쉽게 끌리게 되죠. 물론 관상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긴 분들이 대개 감정이 풍부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과 깊은 유대를 이루는 데 있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 생김새에 따라 마음의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 꽤 재미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실제로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관상학적인 특징만으로 사람의 모든 성향이나 행동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 잘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주변에서 친근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분들, 쉽게 호감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세히 그 매력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상학을 통해 사람의 얼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의 매력이나 성향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흥미로운 접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상대의 매력에 쉽게 끌리는 이유.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하죠.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는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가 때로는 사람을 더 유혹에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위로를 갈구하게 됩니다. 특히 사랑이나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심 어린 따뜻함이나 작은 배려에 쉽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클수록 공감과 이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속도도 빨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그 상처로 인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이고, 둘째는 오히려 작은 배려에도 쉽게 마음을 열어 상대방에게 금세 끌리는 경우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따뜻함을 찾아내는 감각이 아주 예민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상처를 이해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러한 감정은 특히 관계 초기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따뜻한 말 한마디나 사소하게 챙겨주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로 느껴집니다. 이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그 진정성을 쉽게 감지하고 더욱 빠르게 끌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상처가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간절히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때 마음이 쉽게 열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안정감을 중시하게 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 관계에서 안정감을 갈구하게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상대에게 쉽게 호감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건넨 "괜찮아요?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봐요?" 같은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상처가 그 말을 특별한 위로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불안감이 큽니다. 이들은 새로운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진정성이나 배려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경계심이 작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올 때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되죠. 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와 동시에 진정으로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또한 이들은 새로운 관계에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핍니다. 상대가 보여주는 작은 배려나 관심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사소한 걱정거리에 귀 기울여주는 태도는 그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 입은 마음에 따뜻함을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따뜻함은 그들이 갈구하는 안정감과 연결되며 그로 인해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번 크게 다치고 나면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유독 쉽게 끌리곤 하잖아요. 마음속 깊은 상처가 있을수록 누군가가 그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때 마음이 금세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교류에 예민하고 상대의 작은 배려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약간의 관심만 보여주더라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느끼게 되고 이는 곧 호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사실상 그 작은 따뜻함은 단순한 배려일지라도 상처 입은 마음에게는 큰 위로로 다가와 더 큰 의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물질적이거나 외적인 매력보다는 상대방의 진심 어린 공감과 이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나 겉모습으로 관계를 끌어가기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와 감정적인 유대감이 훨씬 더 쉽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하죠. 공감 어린 말 한마디, 세심하게 챙겨주는 작은 배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그들에게는 돈 이상의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대가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대화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호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진정한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작은 위로에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그런 따뜻한 마음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상대에게 유독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따뜻하게 대해줄 때 과거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속도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점차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사람과의 감정적인 유대감입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정감을 선사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여성스러운 곡선미를 가진 분들이 사랑이 넘치고 애정 표현을 잘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의 신체는 생각보다 그 성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스러운 굴곡이 뚜렷한 몸매, 즉 곡선미가 두드러진 여성들은 종종 높은 수준의 여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될수록 상대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한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여성적인 몸매를 지닌 사람들은 따뜻한 감정과 애정이 많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성향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호르몬의 영향이 커요. 여성 호르몬이 풍부할수록 감정도 섬세해지고 사랑에 대한 욕구도 강해진다고 하거든요. 여성 호르몬은 감정과 정서에 깊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이 왕성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쉽게 애정을 느끼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굴곡이 뚜렷하고 여성스러운 몸매는 단순히 외적인 매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어 상대방에게 끌리는 성향을 강화시키는 내면의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했을 때 이런 여성들은 그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고 빠르게 호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단순한 외모뿐 아니라 자연스레 따뜻하고 다정한 매력을 풍기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적 반응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인에게 더 부드럽고 포근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가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향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끌리거나 사랑을 느끼게 되니 사랑이 넘치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충만함은 대인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 호르몬이 풍부한 여성들은 대체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향은 상대방에게 큰 위안과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결국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사람의 신체가 이런 성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지 않나요? 외적인 곡선이 아름다울수록 내적인 감정의 표현도 풍부해진다니 말이에요. 또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쉽게 사랑에 빠지거나 마음을 여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굴곡진 몸매를 가진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아진 만큼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고 상대방과 함께할 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려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쉽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작은 애정 표현에도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성 호르몬이 풍부한 여성들은 사랑에 빠질 때 더 깊고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작은 배려와 애정 표현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큰 감동을 느끼고 더욱 강하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그들이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몸매와 성향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주변에서 자연스레 애정 표현을 자주 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여성스러운 곡선미가 돋보이는 분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사랑이 넘치고 쉽게 호감을 가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따뜻한 관심이나 다정한 행동에 금세 마음을 열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행복감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전체적인 사회적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적인 몸매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적 성향은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대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과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며 이러한 정서적 풍요로움은 결국 그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소극적인 여성이 오히려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 생각해보면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유혹에 더 약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개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유혹하거나 대담하게 다가가는 일과는 거리가 있죠. 이런 소극적인 성향의 여성들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본인도 크게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은 다정함이나 호감 표현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적고 유혹을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다정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면 오히려 쉽게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소극적인 분들은 작은 호의나 친절에도 크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어쩌면 그동안 다가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정하게 대해주면 쉽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여성들은 대개 연애 경험이나 유혹을 경험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친절하게 관심을 보이면 자신이 더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다고 느끼곤 합니다. 작은 배려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그 관심이 반복될수록 소극적인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결국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느끼며 쉽게 호감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극적인 여성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외로움입니다.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와주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면 그들은 그 관심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이들은 작은 관심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소는 유혹에 더욱 쉽게 반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주변에 경쟁자가 적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소극적인 성향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거나 주목받는 걸 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누군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쉽게 상대에게 집중하게 되죠. 이러한 여성들은 관계를 맺는 데 서투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작은 관심에도 쉽게 마음이 열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따뜻함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적인 욕구와 맞물려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면 본인에게만 특별히 다가온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자주 경험해보지 못한 애정 표현에 쉽게 감동하며 또 그만큼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이나 작은 배려 하나에도 깊은 감동을 받고 이로 인해 관계가 금방 가까워지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상대방과 더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려는 욕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고 그로 인해 더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작은 호의만 보여도 쉽게 특별하다고 느끼게 되니 유혹의 성공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소극적인 성향을 지닌 여성들은 상대의 호감 표시가 부담스럽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올 때 특히 쉽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조금씩 다가오는 방식에 더욱 안심하고 작은 애정 표현에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다정한 태도에 안도감을 느끼며 자신의 안전한 공간 안에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에게 있어 매우 소중한 경험이며 이를 통해 더 깊은 애정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듯 소극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다가온 따뜻한 호의가 그들에게는 더 큰 감동과 특별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소극적인 여성들은 상대방의 진심 어린 관심과 다정함에 특히 약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대방의 작은 표현에도 진정성을 느끼며 그로 인해 쉽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들이 느끼는 특별한 감동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결국 소극적인 여성들은 경쟁자도 적고 유혹을 경험한 적도 적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줄 때 금세 그 마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작은 친절에도 쉽게 감동하고 또 그 경험이 특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을 여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일시적인 호감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성일수록 외로움이 많고 애정을 갈구해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들은 늘 많은 관심을 받지만 의외로 이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화려한 외모의 여성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쉽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외모가 화려한 여성일수록 진정한 관심과 애정에 목말라 하고 깊은 유대감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늘 밝고 당당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타인이 보여주는 관심이 피상적이거나 일시적이라고 느껴 외로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진정성을 느끼는 다정한 태도나 애정 어린 배려에 마음을 쉽게 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녀들을 자주 판단하지만 정작 그들도 내면적으로는 진정한 애정을 원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겉보기와는 다르게 그 외로움이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드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성들은 매일같이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진심 어린 감정과 피상적인 관심을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대가 자기 외모나 겉모습 때문에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화려한 외모를 지닌 여성들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봐주는 상대,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쉽게 끌리게 됩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독감과 외로움을 자주 경험합니다. 주변에서 보여주는 관심이 일회성이고 피상적일 때 내면적인 안정감과 진정한 소통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겉모습 너머의 진짜 자신을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쉽게 끌리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뿐 아니라 내면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이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며 이를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로 예쁜 여성들이 오히려 쉽게 마음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외모가 화려한 여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타인에게 쉽게 속마음을 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늘 많은 관심을 받지만 정작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려워 내면적으로는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외로움은 점차 쌓여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애정과 소통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로움이 커질수록 진정한 애정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상대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상대가 있다면 그 마음에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성들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공감을 잘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본인이 받는 피상적인 관심에 대한 실망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더욱 공감하고 배려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진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더 따뜻하게 대하려 하며 그러한 따뜻함에 대한 보답으로 상대에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에서 진심이 느껴질 때 그들은 그 관계를 깊게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은 작은 친절과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애정은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다가오니까요. 이러한 여성들은 종종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진심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화려한 외모는 주목을 받게 만들지만 그 주목이 진정한 애정과는 다를 때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외모 너머의 존재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작은 친절이나 사소한 배려조차 그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며 그들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진심 어린 애정 표현을 받을 때 그들은 더 큰 감동을 느끼며 이러한 감동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외모가 화려한 여성들은 외로움에 대한 갈증과 진정한 애정을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면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다가올 때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는 피상적인 관심이 아닌 진정한 소통과 깊은 유대감을 바라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들이 오히려 쉽게 유혹에 끌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애정이란 단순한 겉모습을 넘어서는 깊은 이해와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주는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그들에게 있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깊고 의미 있는 유대감을 만들어주며 이는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안 쓰고 여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 사실 제일 쉬운 것은 돈을 쓰면서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는 똑똑하게,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개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 선물이나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다소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전략적으로 조금의 투자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그 관계를 시작하는 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처음에 마음을 여는 단계에서 물질적인 도움이나 선물은 큰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물질적인 투자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물이나 금전적인 지원은 상대에게 당신이 그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상대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심리적 장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의 돈을 쓰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큰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 관계에서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약간의 물질적 호의를 더하면 상대도 더 빨리 마음을 열게 되죠. 초반에 돈을 쓰는 건 상대에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진심으로 잘해주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이렇게 작은 선물이나 데이트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을 얻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데 조금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점차 물질적인 것보다 진심 어린 대화와 감정적인 유대감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초기의 물질적인 투자는 또한 상대방에게 당신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들은 점차 자신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면 이후에는 물질적인 것보다 진심 어린 관심과 감정적인 유대감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관계 초기에 돈을 써서 상대가 안심하고 마음을 여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후 더 진실한 유대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물질적으로 아끼려 하거나 지나치게 진지한 태도로 다가가면 상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거나 심지어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는 부담 없는 선물이나 작은 배려를 통해 관계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 관계의 첫 발을 내딛는데 좋은 방법이죠. 이후로는 그만큼 돈을 쓰지 않아도 상대는 이미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초기의 물질적인 투자는 상대에게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다가가는 방식이 지나치게 진지하거나 부담스럽다면 상대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선물이나 호의적인 행동은 상대에게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편안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인식은 관계 초기에 매우 중요하며 이후의 발전적인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 돈을 써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이후로는 진심 어린 태도와 대화로 관계를 지속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한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초반에 적당히 돈을 써서 마음을 사로잡고 이후에는 돈보다 진심 어린 관심과 유대감을 보여주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반에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상대방이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후의 관계 발전에서 감정적 유대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처음에 약간의 투자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열고 그 이후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여성은 상대의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여성은 과거의 상처나 외로움으로 인해 진정한 관심과 애정에 더 쉽게 끌리기도 하죠. 외모가 화려한 여성들은 오히려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갈망하고 소극적이거나 유혹 경험이 적은 여성들은 작은 호의에도 쉽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반에 조금의 물질적인 투자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칠 수 없는 팁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깊게 이어가려는 마음입니다. 단기적인 호기심이나 단순한 접근이 아닌 진정으로 서로에게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필요하죠. 아무리 화려한 시작을 해도 꾸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마음이 없으면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초반의 호감이 진정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려와 따뜻함을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매력을 만드는 방법이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상대의 겉모습이나 단편적인 부분에만 주목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진실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다가가더라도 그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오롯이 우리의 진심 어린 행동과 태도에 달려 있으니까요. 작은 행동이라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진심은 결국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얻는 기술을 넘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으로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상대에게 전해지고 소중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